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의 맥을 짚어보는 부정맥TV입니다. 지금 계속 그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는 지식산업센터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견적서를 놓고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비교를 좀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와 오피스텔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랑 또 비교를 하는 게 사람들이 오피스텔이랑 비교를 좀 많이 하시죠. 아무래도 뭐 같잖아요. 생긴 건 같아요. 뭐 주방 있고 가스레인지나 인덕션도 있고 뭐 샤워실, 뭐 샤워 부스, 뭐 화장실 뭐 이런 거 다 돼 있고 난방 잘 들어오고 신축에 원룸 뭐 이런 거 다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오피스텔이랑 비교를 많이 하시고 사실 가격 자체도 오피스텔이랑 많이 비슷해요. 근데 요거를 잠깐 좀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 걸 두고 비교를 할 거냐. 여기를 보시면 제가 좀 적어놨죠. 임차인의 선호도를 보는 거예요. 임차인 어떤 거를 더 임차인들이 들어가려고 하느냐. 지금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안 돼요. 왜냐면 주택이 아니니까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애초에 기숙사는 이제 산지법상에 보면 이제 지원시설로 포함이 돼요. 그래서 회사의 이름이나 뭐 법인의 이름으로 이제 뭐 매매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반 임대 사업자는 이제 가능해요. 그러면 일반 임대 사업자를 한다는 거는 이제 임차인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 임차인은 부가세를 더해서 월세를 내야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 부가세는 이제 돌려받는 건데, 만약에 이제 월세가 4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받고 44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 4만 원은 뭐 1년치 48만 원이겠죠. 그건 이제 돌려받긴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가 이제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요거는 이제 특약이 뭐 이렇게 넣는 경우들도 있어요. 전입신고 하지 말아달라 뭐 이렇게 넣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냥 모르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기는 게, 뭐 세무서나 이제 지자체, 시청, 뭐 구청 이런 데서는 여기는 기숙사라서 전입신고가 안 되는데 왜 전입신고를 했지? 왜 전입신고가 들어왔지? 하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게 건축법상 이제 용도가 이제 기숙사는 이제 뭐 공동주택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이제 판단하는 대로 이제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안 되고 여부가 이제 결론이 나요. 그러면은 관련된 세금도 이제 전부 이제 주택으로 포함이 돼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죠. 이거 되게 번거로워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어떤 회사가 하나 임차를 해가지고 직원의 이제 복리후생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혹은 이제 기숙사에 들어와가지고 뭔가 일반 사업자를 내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가능은 해요. 그렇게 하면은 차라리 나은데, 그냥 일반 세입자가 들어와가지고 막 전입신고를 한다거나 뭔가 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조금 꺼려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리고 오피스텔, 요거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는 건데,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면 요즘에는 이제 주거용으로 보고, 이제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면은 그냥 업무용으로 보는데,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 이제 취득세는 감면이 되죠. 이제 요즘에는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으로 좀 늘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조건이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에서 3억 원 이하인데, 여기 이제 기숙사에서는 취득세가 감면이 안 됩니다. 4.6%를 다 내야 돼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조건들이 있잖아요. 기숙사는 없습니다. 기숙사는 일단 취득세는 4.6%다 내야 돼요. 4.6%.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도 사실 임차인,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더 선호를 하겠느냐를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도 이 기숙사에 뭔가 관심이 있고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제 지역 분석이나 수요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뭐 이건 같은 이야기죠. 지역 분석, 수요 분석 같은 이야기예요. 수요가 충분한 지역이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요거는 좀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는 수도권에서 평촌이에요. 평촌도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좀 저평가가 돼 있는 지역 같은데, 지금 요렇게가 다 지식산업센터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로 찾으면 안 나옵니다. 오피스텔로 찾으면 안 나와요. 오피스텔로 찾으면 여기 지금 지식산업센터 이 많은 이 지역에 안 뜨죠. 여기는 원룸 투룸으로 가야 돼요. 이게 네이버 부동산에 이거를 등록을 할 때 오피스텔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룸 투룸으로 가면은 이렇게 이제 뜨는데, 평촌역 하이필드 지식산업센터를 볼게요. 이게 조금 잘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1060
뭐 565도 있긴 하지만 1055, 1060 보통 이제 1060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뭐 다른 데 한번 볼게요. 뭐 여기도 1060이네요. 여기도 지금 스마트베이라는 지식산업센터에 이제 딸려 있는 기숙사이고요. 뭐 생긴 거 한번 볼까요? 생긴 거는 이 복층이네요. 복층인데 이제 60이면 사실 좀 싼 수준이고, 지금 여기 밑에 아까 이제 봤던 하이필드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는 그냥 평범한 원룸이네요. 네, 평범한 원룸. 근데 평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요가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편이에요. 여기 옆에 이제 뭐 법원도 있고 시청도 있고 뭐 구청도 있고 관공성들도 제법 많고, 안양 중앙공원 옆으로 이제 한림대 뭐 성심병원에서 큰 종합병원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쪽은 다 또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그래서 오피스텔이랑 사실 시세를 비슷하게 맞춰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출퇴근 인원도 실제로 많고, 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또 비교할 곳은 저는 하남미사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하남미사가 요즘에 지식산업센터가 워낙 많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또 기숙사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하남미사에 여기 IS 비지타워 옆에 이제 지금 현대 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 2차 이렇게 돼 있잖아요. 500에 45죠. 다 500에 40, 뭐 500에 45, 500에 40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여기는 500에 45.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좀 있어요. 지식산업센터들이 하우스디 스마트밸리 500에 45, 500에 50, 뭐 500에 45, 500에 45, 500에 45 뭐 다 이렇게 돼 있죠. 뭐 미사 센텀비즈 여기도 지식산업센터예요. 500에 45 이런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딱 치게 되면 되게 많이 떠요. 갖가지 정보들이 지금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식산업센터 그냥 일반 지식산업센터를 뭐 투자를 하고 거기 입주를 하는 것보다 사실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가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는 지식산업센터보다는 기숙사가 조금 더 낮아요. 오피스랑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시세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산업센터가 조금 더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투자 상품으로 혹은 이제 실제로 저희가 매매를 해서 직원들이 입주를 시킬 용도로 이제 알아보시는 이제 대표님들이 있다면, 기숙사는 알아봐야 하실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거면 그래도 좀 나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생각했을 때 지식산업센터보다 과연 이게 메리트가 좀 많으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양 직원분들, 뭐 분양 상담사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부동산들이 있다면, 뭐 중개나 분양 또는 매매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조금 짚고 넘어가 주시는 게 고객분에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봐야 할 때 이제 그 지역 조사와 수요 조사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수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식산업센터의 1차적인 수요는 어떤 수요일까요? 당연히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하려는 그런 수요겠죠. 뭐 공장시설, 사무실, 시설을 이용하려는 수요들이 1차적인 수요일 거예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명칭 자체가 지식산업센터이고 그 건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해보실까요? 지식산업센터에 임대가 안 나가고 뭐 회사들이 안 들어왔어요. 기업들이 안 들어오는데 과연 그럼 기숙사는 찰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고요. 지식산업센터가 차야 기숙사도 찰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선이 지식산업센터고 후가 기숙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쉬운 예를 들자면 뭐 요즘에 애플이 이제 애플카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협력업체, 제조업체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뭐 기아자동차 주식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거예요.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면 애플 주식을 사야죠. 왜 굳이 거기에 관련된 부품들이나 뭐 제조업체 주식을 삽니까? 애플 주식 지금 한 130불 하나요? 아무튼 뭐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전에 지도를 이제 펴놓고 평촌과 하남을 저희가 비교를 좀 했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서울에 있는 지산들을 비교를 하기에는 서울의 분양가가 사실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임대가는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서울의 지산들이 분양가가 지금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물론 뭐 기숙사도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특히 또 이제 서울은 지역 수요를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그 기숙사를 사용할 만한 그 월세 수요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것도 예를 한번 들면 구로랑 가산의 기숙사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이용하는 수요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 직장인들이겠죠. 네. 구로랑 가산에 출퇴근을 하려고 하는 인원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그럼 반대로 성수는 어떨까요? 성수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이용하려는 수요는 직장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성수는 왕십리랑 건대 입구의 사이에 있죠. 같은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래서 한양대, 건국대, 뭐 세종대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큰 대학들이에요. 네. 여기 직장인에다가 플러스로 학생들 수요도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월세를 내고 살 수 있는 수요들이 조금 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기숙사를 분명히 보셔야 되고요. 마무리를 좀 하기 전에 이렇게 이 전편에 1편에서 제가 지식산업센터와 기숙사의 그 견적서를 놓고 비용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선택을 한 지역은 오산 지역이고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좀 관심도가 이제 떨어지죠. 서울이나 수도권 내에서 거의 뭐 관심이 없다 한 수준이에요. 네. 또 이제 그 지역 내에서는 나름대로 거의 최초에 분양하는 이제 물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세의 영향이 별로 없어요. 때가 덜 묻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심플하게 조사를 하고 비교가 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택을 한 거고요. 이제 그 안에서도 지식산업센터 호실이나 기숙사 호실은 가장 저렴한 것들로만 제가 뽑아서 비교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저는 부동산 정보의 맥을 짚어보는 부정맥TV였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는 안 바라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